이제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함. 근이 무슨 근인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도 있고, 근을 구해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면 중근은 서로 같은 두 근이었는데요. 이렇게 가질 때도 있고, 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거를 뭘로 구분한다 했는데 판별식으로 구분합니다. 판별식, 근호 안에 있는 식.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양수면 실수잖아. 근데 폴마 루트 이렇게 들어가니까 플러스일 때 한 개, 마이너스일 때 한 개. 그래서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어요. 근데 판별식이 0돼 버려요. 2a 분의 마이너스 b 폴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는 요 부분이 0이 돼버리면 그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요 하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 건을 우리는 중근이다 이렇게 중근. 그리고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 중근이 됩니다. 근데 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음수가 돼버리면 우리 중학교 때는 뭐라 했어? 근이 없다 이렇게 한 거야.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요거를 허수기 때문에 허근이다라고 부르고 판별식보다 작게 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외울다 생각하지 말고 근호 안에 있는 식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호 안에 있는 식. 근호 안에 있는 그 식이 음수가 왔다 하면 그러면 이거는 허수인 거지. 허수. 그 허수인 근을 우리는 허근이다 이렇게 부르고 허수인 근을 허근이다. 그 다음에 근호 안이 양수가 돼버리면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실근이야 실근. 근데 서로 다르겠지 당연히.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그럼 이게 없어져 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니까 근 두 개는 같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따지는 거는 언제 그렇게 따지느냐면 요 말이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실근 허근을 판별식으로 이렇게 따질 때는 개수가 반드시 실수가 와 있어야 돼. 개수가. 이 A, B, C 이 수들이 실수가 돼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양수야. 이거는 양수인데 만약에 B가 I 뭐 이런 거였다 생각해. 그럼 이 전체 이 수는 허수가 돼버려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반드시 이 바깥쪽이 실수라는 형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런 식으로 식을 구분해줘요. 이해됐죠? 그거를 근의 판별 이렇게. 근의 판별은 중학교 때도 많이 썼고 고등학교 때도 맨날 써야 돼. 맨날 엄청 많이 쓰는 거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말이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 말. 그럼 판별식 바로 쓸게. 자, 짝수 아니니까 바로 쓴다.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가 k 플러스 1. 이게 0보다 크다. 그럼 요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4k 마이너스 8이 이렇게 되고 4k가 작네. 17 이렇게. 그럼 k는 4분의 17. k는 4분의 17. 자, 근데 답은 뭘 물었냐면 가장 큰 정수 k를 묻는 거예요. 가장 큰 정수 k. 그럼 여기 4, 46에 4점 땡땡보다 작은 수 중에 가장 큰 정수는 4가 되겠지. 4점 땡땡 되는 수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는 4가 됩니다. 실근을 갖도록. 그럼 판별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자, 그냥 실근이라 했지. 실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커도 되고 같아도 되고. 크다 해버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냥 실근하면 판별식이 0일 때도 역시 실근이잖아. 여기서 실수m이라 했네. 실수m이란 말은 요 개수들이 모두 실수다 이 말이지. 개수들이 모두 실수예요. 그래서 요 판별식만 이렇게 성립하면 근을 구해보면 실근을 갖게 된다. 크다 하고 크거나 같다 구분 잘해야 돼. 이것도 계산쌤이 생략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짝수식 쓰는 거야. 짝수식.
m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c m 제곱 더하기 4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이런 식이 나오지? 이건 10% 그래야 돼. 아직 2차 부등식은 우리 안 배웠다. 부등식은 1차식밖에 못 풀어 우리는. 이건 식이 지금 2차 부등식이에요. m제곱 4m 플러스 4 마이너스 2m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 양변에 자 이걸 우변으로 이항해서 다 정리할 거야. 왜? 마이너스 2m제곱 m제곱이니까. 이항하면 m제곱 4m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4m 현재 마이너스 4니까 이항하면 플러스 4 이항했으니까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지? 자, 요거 다음에 답을 구해봐. 요거 보고 답 구해봐.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2차 부등식 풀으라는 거야. 부등식을 풀으려 하면 앞으로 항상 생각을 그렇게 해. 부등식을 풀으라면 부등식 푸는 게 아니고 방정식 푸는 거야. 방정식. 방정식을 풀어놓고 답은 부등식 답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먼저 방정식을 풀어야 돼. 부등식을 푼다 생각하지 말고. 자, 해봤지? 자, 이 식은 봐. 이게 m 빼기 2의 제곱이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떤 수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 0보다 이렇게 되잖아. 그지? 0, m 빼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야. 이 말이 작거나 같다니까. 근데 m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있나 없나? 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m 빼기 2의 제곱이 이거를 푸는 거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요 m 값이 2가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 40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중근가더라. 이게 정리하면 2차식이야. 2차식이 중근가더라. 중근가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돼. 0. 어떻게 하면 근이 똑같은 근이 하나 나오나 이 말이죠. 판별식이야.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이거 정리부터 해야 돼. 정리부터. 자, 이거는 정리된 거가 안 된 거가. 이거는 정리된 게 아니지. 2창, 1창, 상수항 이렇게 딱 나타나도록 하는 게 그게 정리됐다. 그래서 정리부터 해야 돼.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그냥 그렇게 해서 계산해주고 402번 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이 순서를 잘해야 돼. k가 1이라도 근이 중근이 된다. k가 2가 돼도 근이 중근이 돼. k가 0이 돼도 근을 구해보면 중근이 나와. 이 식은 중근이라는 게 뭔데? 판별식이 0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k-a 제곱 마이너스 k제곱 6k 플러스 b 이게 0이 되면 중근이야.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돼. k가 1이라도 이 수는 0이 돼야 돼. k가 2라도 이 수는 0이 돼야 돼.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식이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이다. 이 식이 항등식이에요. 이 식이 항등식이 아니고 처음 헷갈리면 안 돼. 이 식이 항등식이 아니고 이 판별식이 항등식이에요.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정리해봐.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6K 마이너스 B는 0이다. 자, K에 대한 항등식은 이 식을 어디로 정리해야 돼? 당연히 K로 정리해야 돼. K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1차식이니까 K가 붙은 것, K가 안 붙은 것 이렇게 되겠지. K가 붙은 거는 요 식하고 요 식이래. 그래서 마이너스 2AK 그 다음 요거는 플러스 6K 그 다음 K 없는 게 A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게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을 정리했다. 그럼 이 식이 항상 0이 돼야 돼. 요 K가 어떤 수가 오더라도 여기 1을 넣든 2를 넣든 어떤 수를 넣더라도 이 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이 부분이 0이 돼버리고 이 부분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A 값이 3이 되면 이 식이 항상 0이 돼요. A가 3이면 B는 A 제곱이니까 B는 9가 됩니다. 그 A, B를 더하시오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12가. 제일 처음에 그 식을 항등식이라고 보면 안 돼. 판별식이 0이 되는데 그게 K 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3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게 조건이에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말인데 중근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인데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 판별식이 0일 때 이 말이야. 판별식이 0일 때. 그럼 판별식 보자. 자,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 이게 0일 때 이 말이야. 이게 0일 때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는 인수분해 되네. 2, 6이 12 이렇게 해서 A는 2 또는 마이너스. 근데 끝에 A는 양의 실수가 돼 있네. 자, 그래서 이 판별식을 가질 때 하는 게 A가 2일 때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A가 2일 때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냥 A 값 주면 되는데 그거 대신에 어떤 2차식 하나 주고 중근을 가질 때 해서 그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뭘 구해라 했냐면 이거 근을 판별해라 이렇게. 이것의 근을 판별하시오. 그럼 근을 판별하려면 개수가 다 실수인 건 알겠네. 그리고 이제 판별식을 조사해 준다. 그래서 이 빨간식의 판별식. 빨간식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를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의 부호가 어떻게 되나를 알아봅니다. 이거의 부호가 어떻게 되나. A제곱 그 다음에 바로 세버리죠. A가 2인가 하니까 바로 집어넣는다. A가 2니까 이거는 9 A가 2면 요거는 3이 되겠지. 요게 8이고 3, 8이 24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다는 걸 아시죠. 됐지? 404번에서 이것이 흑은을 가질 때 흑은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근호안이 음수가 돼야 돼. 근호안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B-제곱 B-는 B를 2를 나눈 수라 했다.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C A는 1, C는 마이너스 이게 0보다 작을 때 이 말이죠.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가지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이 말을 준 거예요. A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9보다는 작다는 뜻으로 준 거예요. 마이너스 9보다는 작더라. A가 뭔지는 몰라. 하지만 마이너스 9보다는 작다. 그래 놓고 이 식의 근을 또 판별하시오. 그럼 이 식의 또 판별식 조사해보면 되죠. 판별식을 조사해서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걸 조사하는 거야. 자, 보자.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가 마이너스 C가 여기다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1. 앞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 자, 그랬더니 4A 플러스 13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9야. 그럼 여기 4, 9,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13하면 음수지. 그럼 A는 그보다 더 작은 수야. 이게 0보다 작다는 거 알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다는 걸 알죠. A가 마이너스 9보다 더 작은 수가 됐더니 이 수는 항상 음수밖에 안 돼요. 판별식이 음수가 되니까 서로 다른 두 흑은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독소수에 했던 거.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이다.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이다. 자, 이거는 뭘 주는 거였냐면 0이 아닌 요만 있기 때문에 0 되는 거야. A도 음수, B도 음수. 조금 한 번 더 정리할게. 요건 이자 만든데 루트 A, 루트 B를 했더니 그냥 루트 AB가 안 되고 앞에 요렇게 될 때가 있었어. 그럴 때는 A도 음수, B도 음수. 0은 0이 꼴 0 성립할 거니까 0도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루트 A, 루트 B. 요게 그냥 루트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분자는 양수가 되죠. 이 분모 쪽만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아리자 묶어로 자꾸 나올 때마다 정리해. 그래서 요렇게 된다. 그럼 지금 아는 건 요것밖에 몰라. 아, 둘 다 음수다 하는 것만. 둘 다 음수다. 그래 놓고 또 뭐라 했어? 이거의 근을 판별하시오 했잖아. 내가 아는 건 요것밖에 없어. 둘 다 음수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식의 판별식을 보면 a제곱 마이너스 4b a제곱 마이너스 4. 자, a제곱은 양수겠지. 자, b는 음수야. 자,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되니까 전체는 양수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b가 음수가 돼버리고 a가 음수가 되면 이 전체는 양수가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자, 그 다음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될 조건. 이것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우리가 자, 2차식을 하나 더 써볼게. 요런 방정식. 그러면 x-1의 제곱이 0이 돼서 x는 1이라는 무슨 건? 중근을 갖다. 그치? 이게 중근을 갖다. 중근을 갖는다는 말이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중근을 갖는 거지. 이러지.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그러면 이게 중근을 갖는 거야. 는 제로. 자,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이거는 방정식이 아니지. 이제는 방정식이 아니야. 방정식은 아닌데 이 식을 넌 제로가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없지만 붙었다라고 생각하고 판별식을 알아보면 판별식이 뭐가 나오겠노? 당연히 0이 나오지. 중근이. 일어나.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는 말은 요 식이 완전제곱식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은 0이 된다. 이 식이다. 넌 제로로 볼 때 이 식에 대한 판별식이 0이 돼버리면 중근을 갖는다는 의미. 아직까지 이런 게 이제 익숙하지 않겠지만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쓸 때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이 식을 바로 딱 줄 때가 있어. x에 대한 2차식 이렇게 줄 때고 어떤 때는 바로 딱 줄 때가 있어. 자, x에 대한 2차식 이 말을 딱 보는 순간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 절대 답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안 돼. K 여기 마이너스 1 되어버리면 0 되면서 이차항이 없어져 버리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답에 서이든 안 서이든 관계없이 2차식이다 하는 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이게 0이 아니다 라는 거를 미리 문제 앞에 그란하게 적어놓고 하는 거야. 자꾸 잊어먹는 사람. 안 잊어먹을 자신이 있으면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2차 개수가 이렇게 문자가 와 있어. 그러면 이게 0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그럴 때는 지금은 2차식이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버려놓고 이제 출발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그럼 판별식이 0이면 되죠. 2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k 플러스 1 k 플러스 4 이 식이 0이 되면 돼요. 이 식이 0이 되면 돼요. 정리하자. 4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5 빼기 4k 제곱 플러스 4k니까 16k 플러스 3이니까 12 4k 제곱은 없어졌네. 계산하면 요거 두 계산하면 마이너스 4k 자, 9에서 12를 빼면 마이너스 3이 돼서 k는 마이너스 4분의 3 자, k가 마이너스 4분의 3은 마이너스 1이 아닌 거 맞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4분의 3 자, 지금은 아니지만 만약 여기 답이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마이너스 1 나왔다 그럼 요거는 자동으로 없애집니다. 만약에 나왔다면 지금은 안 나오니까 관계없다 그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생각 안 해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이거 생각 안 하면 요거 때문에 문제 다 풀고 요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2차 계수에 이와 같이 문자가 들어있더라 라고 할 때는 항상 0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다시 문제만 읽을게. x에 대한 2차식 이거가 이거 제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완전 제곱식일 때 이 말이에요. 완전 제곱식일 때 그럼 이거는 봐.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렇다는 말이죠. 이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죠. 뭐만 이해되지?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항등식이잖아, 이 자체가. 그래서 이 우변을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우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식이랑 이 식이 같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의 식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m하고 마이너스 2n하고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2m 플러스 5하고 n제곱 요거하고 같아져. 그리고 이거 연립 푸는데 연립 풀기가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요거 정리하면 m은 2n이지. m은 2n. 그거를 요 자리에 집어넣을 거야. m 자리 여기다 2n을 집어넣을 거야. 2n. 그러면 요게 4n이 되겠지. 그게 n제곱이야. 정리하면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는 여기다. 그럼 1, 5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n은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옵니다. n이 마이너스 1이면 m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n이 5가 되면 m은 10이 됩니다. 그런데 m은 양수다 했잖아요. 양수다 했기 때문에 여수가 됩니다. m은 n은 10, n은 5.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요거 전개식인 식이랑 요 식은 서로 같은 식이다. 요 식과 요 식은 서로 같다. 항등식이다. 그래서 이제 개수들끼리 다 같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고나. 자, 그 다음에 또 다르게 풀어보자. 다르게. 또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또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4 2m 플러스 5. 요게 0이다. 이렇게. 그럼 m제곱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20은 0. 그럼 2 곱하기 10인데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m은 마이너스 2 또는 10인데 m은 양수다 했기 때문에 m 값은 10이 됩니다. m 값은 10이야. m이 10이 되면 이제 이 좌변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m 자리에 10 집어넣어 25 이렇게 되죠. 이거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n은 또 5가 된다는 거 알죠. x 마이너스 n의 제곱인데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다. 이게 완전 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 그 m을 찾고 그 m을 대입했더니 요 식이 되는데 요 식이 바로 요런 완전 제곱식. 그래서 요 n 값이 5가 됩니다. 아무 때나 편한 대로 풀면 돼. 그 다음 409번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2차식 이게 완전 제곱식일 때 x에 대한 2차식 이것이 완전 제곱식일 때 a, b, c를 세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 우리 문제에서 풀어야 할 거는 이거지. 풀어야 할 거는 답은 이거를 해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주기는 뭘 줘서 2차식 요것이 완전 제곱식이다. 2차식 A하고 C는 다르다. 딱 생각하고 있어야 돼. 2차식 했기 때문에 A하고 C는 다르더라. 무조건 2차식 앞에 음수가 돼 있어. 문자가 돼 있어. 그러면 2차식이라는 말이 딱 들어있으면 A는 C는 서로 같으면 안 돼. 그게 같아버리면 2차식이 될 수가 없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이야. 자, 판별 쓰자. 지금은 짝수니까 요거 쓰는 게 좋겠지. B제곱. 짝수식 마이너스 AC. 그럼 A 마이너스 C랑 A 플러스 C랑 곱하면 이게 0이 됩니다. 자, B제곱 빼기. 자, 요 부분이 A제곱 빼기 C제곱이지. 그럼 정리해보면 A제곱 빼기 B제곱 빼기 A제곱 더하기 C제곱이 0. 한 번 더 정리하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러한 ABC 관계가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지?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렇게 되는 삼각형이 있는데 요 빗변이 A가 되고 나머지 두 변이 BC야. 그래서 답은 뭐라고 쓰느냐면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 A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 또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 우리 요런 식 해도 되고 요렇게 해도 되고 바꾼 말이니까 요런 2차 방정식이 들어있어.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럼 근이 뭔지 몰라. 안 구했기 때문에 근은 뭔지 몰라도 근 두 개를 더한 거하고 근 두 개를 곱했는 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개수만 보면 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 개의 근을 더한 거랑 곱한 거는 알 수 있더라. 그거를 근과 개수. 항상 2차식은 공식에 나온 ABC는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의 차례로 ABC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두 건의 곱은 A분의 C.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건의 곱은 A분의 C. 이렇게. 합은 항상 출발 마이너스 이렇게 한다고요. 요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곱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건의 합은 3. 두 건의 곱은 1. 두 건의 합은 3, 두 건의 곱은 1. 이거는 쉽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무 자주 나오고 이러고 계속 서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버려놓고 뭘 구하라 했냐면 요걸 구하라 했어요. 요걸. 그럼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집어넣을 수 있다. 건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집어넣으면 이제 복잡해서 난리 나겠지. 자, 이거는 항상 요거를 이용한다 생각하고 요거를 식을 변형을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해줍니다. 어떻게 할까? 통분. 알파 베타구나. 요렇게 하면 베타 3성 더하기 알파 3성. 즉,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자, 다시 요거는 알파 베타는 여기 이제 그대로 1 나중에 집어넣을 거야. 세제곱을 해서 더하는 거는 바로 못하지. 그 세제곱의 합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절대 잊으면 안 돼. 고등학교를 엄청 많이 써.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중학교 때 많이 썼지. 그거 쓰듯이 고등학교는 이걸 엄청 많이 써. 그래서 조금 복잡하지만 깨끗하게 해요. 이제 대입만 해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3을, 알파 베타 자리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보기다. 건 구했나 안 구했나? 건 안 구했다. 건과 개수 관계는 건을 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건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은 개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그 관계식을 이용한다 생각을 고르게. 알겠지? 그 다음에 41. 2차 방정식의 두 건을 알파 베타로 했다. 두 건의 합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 맞네 이제? 두 건의 합은 두 건의 곱은 a분의 c 4분의 맞네. 요거는 봐.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일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자, 절대값 나오면 자 처음에 조금 어려웠거든. 하여튼 좀 어려워 보여. 절대값 막 풀고 막 이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이건 같은 말이가 다른 말이야.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자, 이렇게 숫자를 해보자. 7 빼기 2를 하면 얼마? 5지. 절대값은 5네. 2 빼기 7을 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5인데 절대값 5지. 자, 알파 빼기 베타를 베타 빼기 알파 해란 거는 안에 있는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부호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되나? 절대값 안에 부호 바꾼다 해가 절대값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 그래서 앞으로 식 볼 때 봐. 이렇게 보면 보기 어려워. 나중에 풀 때도 봐. x 앞에 1인 거, x 앞에 1인 게 쉽잖아. 그지? 이건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탁 나오면 빨리 나는 문제를 이렇게 고쳐버리겠다. 알겠지? 요령이야. 이거는 꼭 이게 고쳐라는 게 아니고 안 고쳐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쉬워. 문제를 풀 때. 그냥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다.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우리 절대값을 사용하는 방법 저번에 본 적이 있어요. 절대값을 제곱을 했어요. 절대값을 제곱. 그럼 이거는 그냥 제곱하는 거하고 같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쌤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의 제곱은 그냥 a를 제곱하는 거하고 같다. 절대값을 제곱한 거는 그냥 제곱이랑 같다. 이게 a든 마이너스 a든 제곱을 하면 그냥 a제곱 했는 거하고 결과는 같지. a를 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a를 제곱을 해도 제곱을 해버리면 a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절대값 전체를 제곱을 했지.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달로를 제곱했는 거하고 같다. 자, 이제 이거는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이 값이 루트 3이라 했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3이 되나 이거 물은 거예요. 이게 3이 되나? 3이 되면 답이다. 그죠? 제곱하면 이게 3이 되나? 있나? 그럼 다시 요식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게 3이가 이렇게 묻는 거나 같은 거야.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이게 3이가 이거 물은 거야.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니까 제곱하면 4.
자, 알파 베타가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해서 3 성립한다 그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나오면 제곱하면 이거 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이거 제곱은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는, 이것도 많이 쓰는 거니까 잘 기억하자. 앞에서 식 변형하는 거 돼 있어야 돼. a-b의 제곱은 내가 이걸 a 플러스 b 제곱으로 고치고 싶으면 마이너스 4a.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어. 자, 내가 이걸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고치려면 플러스 4a.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무조건 외우지 말고 여기에 2ab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ab잖아. 그럼 똑같이 틀리면 플러스 4ab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면서 해. 무조건 글자를 잘 외우려지 말고. 자, 그래서 자, 앞으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다. 그게 발로 그냥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과 같아. 그러면 이렇게 식을 변형할 수 있다. 그지? 꼭 기억해야 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대로 근을 구해서 뺀다 생각하지 말고. 4번은 쉽겠네. 4번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4. 2알파 베타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2분의 8이니까 2분의 7. 이것도 맞네. 그럼 틀린 거는 5번밖에 없네. 자, 5번 이거는 좌변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5번은 알파 베타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된다 했다. 근을 구해가 집어넣으면 안 돼. 5번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이거는 통분이야, 통분. 식이 전체가 뭘로 표현이 돼야 돼? 요거랑 요걸로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요 숫자를 그냥 다 대입을 해버리면 되겠지. 자, 요거는, 자, 분자는 이렇게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더하기 2. 자, 분모는 요 분모 전개식일게. 자, 전개를 쌤이 지금은 요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이제 이런 전개는 앞으로 많이 볼 거야. 많이 보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일이 하다 보면, 이런 거는 그냥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자, 굳이 정리 한번 하자면,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합곱의 형태 다 표현이 되지. 이렇게. 요거는 4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 보자. 이런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하느냐면 번분수다 이렇게 불러. 복잡한 분수다 이렇게. 이런 분수를 번분수다 이렇게 불러. 어떤 분수를? 분모나 분자에 또 분수가 들어있어. 이 전체가 분수잖아. 근데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있지. 이렇게 한 식은 우리가 번분수라고. 이런 번분수 계산하는 것도 이해를 잘 해놓는 게 좋다.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 여기까지는 정거 4지. 요거 3이지. 정거까지.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이 자꾸 통분하는 사람이 있죠, 통분. 아니, 이 계산 너가 다 할 수, 논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통분하지 말고, 이렇게 분분수가 나오면 앞으로 무조건 계산 이렇게 분모랑 분자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좋겠나? 또 4 곱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곱하지 말고 그냥 암산해봐. 4 곱하면 1 더하기 12분의 4, 40. 그리고 13분의 16. 계산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통분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하지 말고, 분모 분자에 이 분수를 수를 없애려면 무슨 수를 곱하면 되겠는 거고, 곱하는 수만 잘 생각하면 돼. 그럼 13분의 16인데 이거는 13분의 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립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자, 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앞으로 이 말 처음이나 만나볼 거예요. 이 말을 맨날 봐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요. 이 말이 딱 나오면 밑에 문제 안 봤다. 자동이에요, 자동. 이 말을 딱 보면 자동으로 나와야 돼.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를 합이 4고 곱이 1이다는 것을 이용해서 푸시오. 이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 말이 나오면 알파, 베타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알파랑 베타를 더했는 거, 곱했는 거를 요 개수를 보고 찾아낸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그럼 우리가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거 구하라 했어. 이거 구할 수 있나 없나 지금? 몸과지예요. 몸 어떻게 구해요?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이 4지, 곱이 1이지. 판별식 한번 볼까?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간다,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 그런데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야. 그 말은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래 좀 심한지. 실근을 갖고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가 되면 이 두 수가 모두 양수란 말이야.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자, 이제 내가 요거 구하라 했다. 왜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게 좋냐면, 자, 이거를 당연히 제곱하는 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뭘 계산하는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거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산하고자 했던 거를 제곱한 값을 구하는 거야. 제곱한 값을. 자, 이거 제곱해보면, 루트 x를 제곱하면, x, 뭐야? 루트 알파를 제곱하면, 알파, 더하기, 여기 잘 봐라. 2ab 할 거야.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곱할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쓰면 흑은 같은 게 막 나오지. 그럼 이 근호 안이 막 음수가 막 돼 있는 경우도 있지. 그럼 안에 이것도 만약에 음수였다면 루트 알파, 루트 베타를 이렇게 써버리면 틀리지. 근데 지금은 둘 다 양수니까 그런 일은 없지.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호를 이렇게 처리할 때는 고등부에서는 봐. 여기에 근이 흑은 나올 수 있잖아. 흑은 나오면 이 안에 있는 수들이 음수가 될 수 있어. 흑은 나온다는 말인데. 그래서 흑수가 안에 있는 거 음수일 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냥 알파 베타가 아니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 베타. 그럼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4가 되고 2 루트 알파 베타는 1.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이건 얼마나 뜻이에요? 제곱하니까 6이다. 제곱하니까. 그럼 이 값은 얼마라고 써요? 자, x 제곱이 6이야, 그지? 그럼 x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제곱이 6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잖아. 우리 x 제곱이 6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하잖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아닐까 생각해. 그렇지. 양수 더하기 양수를 계산해.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양수 더하기 양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구하는 값은 양수인 거야. 그래서 풀마크 안 하고 그냥 루트 6이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하면서 들어. 자, 13번 마찬가지. 이거의 두 건이 알파 베타.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베타는 2분의 3이다. 마이너스 A분의 B 그냥 A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4 그냥 2분의 3. 그게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 그러니까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다 대입할 수 있고. 자, 분모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네. 자,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고치면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렇게 고치고 이제
나머지는 개인만 쓰기. 자, 분수 나타날 때는 항상 분분수 계산하는 방법 아까 그렇게 처리하면 좋고. 자, 14번은 시험 잘 낸다.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자동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은 자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 하면 여기다 알파 집어넣는 건 아니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3베타 이렇게 막 전개식에서 이제 식을 요 식과 요 식이 들어있는 식으로 고치고 싶다 그제? 지금까지 했는 게 다 그런 형태다. 이 그대로는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은 나와. 답은 나오는데 엄청나게 그냥 길어져. 풀이가 되게 길어져.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이렇게 2차식이 나타나. 2차식. 2차식이 나타나면 반드시 생각해. 두 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근은 기본적으로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집어넣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타도 마찬가지겠지. 2베타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런 식이 있다. 이제 그러면 이 식이 보여야 돼. 이 식에서부터 알파 제곱은 2알파 플러스 4.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은 2베타 플러스 4. 2차를 1차로 고칠 수가 있다. 2차를.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식을 다시 보면 알파 제곱 자리에 2알파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가 됩니다. 앞에 있는 빨간 부분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뒤에는 문자만 바뀐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5 그렇게 되겠지. 이게 요식이 돼요.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구하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2차식이 나타날 때는 항상 알파 베타는 말이 없지만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2차식 관계식이 하나 주어져 있다. 이런 2차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 식으로부터 항상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다. 2차를 1차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다 끝났네. 그대로 전개식이 봐. 알파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25. 그럼 한 번 더.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5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이제 대입하면 돼.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25 빼기 14 하니까 11이 돼. 요거를 이용을 해서 1차식으로 고친다는 거 보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점에 나올 거예요. 중요. 자, 이것도 봐. 415도. 두 건이 알파 베타야. 일단은 요거 이용해서 풀어라. 알파 베타는 5더라. 일단은 이거 이용해서 푸시오. 이까지는 다 똑같아. 이거의 두 건이 알파 이 말이 답죠. 근데 우리가 구하라는 게 알파 제곱 플러스 7베타는 그죠? 또 2차식이 나타나죠. 이런 2차식은 항상 1차로 고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2차 관계식이 하나 있으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7알파 플러스 이거는 항상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알파 제곱은 7알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2차를 1차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이 7알파 마이너스 5 거기다가 7베타 이거 이제 바로 보입니다. 7을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5. 알파 플러스 베타는 7이니까 7, 7이 49 빼기 5. 그래서 44. 이제 2차식의 형태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 감 잡았지? 2차식 형태는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1차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1차로 식을 변형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이제 분모 어떻게 고치는지 알겠지? 그렇게 고쳐서 하면 이제 풀어지는 모양.
그 다음에 숙제 내는 거는 요거 그냥 유사 문제 그대로 해가 문제 내거든. 대부분 문제 비슷하지. 비슷하니까 시험지 바로 잘 안 풀어지는 사람은 또 영상 보던 거 해가 요 문제 내용을 한 번 더 공부하고 그렇게 보면 돼. 바로 못 풀겠다 싶은 사람들은. 이거의 두 번을 알파 베타를 또 마찬가지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k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k 마이너스 1이다.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어떤 방정식의 두 번이 알파 베타. 자, 그래놓고 이제 이거를 만족하더라. 자, 이것도 보이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쓰는 거 아니라 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으로 고쳐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게 5였다. 첫째. 이제 대입한다.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1 이게 5다. 이제 전개식이면 k 2차식이라고. k 제곱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5는 0.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다. 자, 그럼 k 묶어주면 k 마이너스 2가 0이 돼서 k는 0 또는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양수 k를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k는 2가 됩니다. 근과 계수 별거 없다, 그지? 계속 두 번의 합, 두 번의 곱, 그거 쓰는 거 그냥 그것만 연습해 줘. 두 번의 합, 두 번의 곱. 자, 요식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k. 그래놓고 이제 밑에 구하라 있어. 자, 밑에 식을 보고 이제 좀 생각하겠네. 일단은 요걸 구하는 게 아니지.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요걸 구하는 게 아니고 요거하고 같이 구하는 거예요. 자, 빨간 거는 알파 베타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 파란 거 남은 게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대입했거든요. 뭐 인수분해 하면 해줘도 되고 뭐 바로 대입해도 되고. 인수분해 하는 게 편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묶어버리자.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1. 요렇게. 요렇게 하면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마이너스 1. 그 다음 알파 베타에다 1을 더하면 k 플러스 1. 이게 이 좌변이에요, 좌변. 자, 이거를 계산했더니 9였다. 이거를 계산했더니 9가 되더라. 이 2차 방정식. 그럼 2차 방정식 풀어가 정수 k 구하라 했으니까 방정식 건 중에 이제 정수값만 찾으면 그럼 419. 이거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k가 됩니다. 이게 7이라 했어. 이게 7. 이게 7. 자, 그 다음 절대값식도 한 번 더 정리한다. 절대값부터 식을 계산할 때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절대 이집는데 절대값 전체를 제곱해버리면 막 이상하단 말이야. 그냥 제곱하는 것 같아. 그냥 갈로 제곱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하면 곱해서 전체의 절대값 채인 거랑 같아.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돼. 한 가지 더 하자면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지. A가 0이 되면 같을 거고 A가 양수가 될 때도 같을 거고 A가 음수가 돼버리면 왼쪽이 더 크겠지. 그래서 무조건 절대값은 A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식이 맞다. 절대값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뭐 해버릴까? 제곱할 거예요.
그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이거를 제곱을 합니다. 그럼 우변도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또 갑자기 왜 제곱하는 거예요? 그대로는 합과 곱을 쓸 수가 없잖아.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해본 거야. 자, 절대값 알파의 제곱, 그냥 알파 제곱하고 같은 거예요. 2ab,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2 절대값 알파 베타.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 그냥 베타죠. 이게 49예요. 우리는 근각에서는 뭘 이용하는 거라 했나? 알파 베타 이용하는 거 아니라 했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를 이용해요. 자, 그래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 부분은 이거고, 이 알파 베타의 절대값은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네. 이게 49. 이제 대입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 9, 알파 베타가 k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2 절대값 k는 49다. 그대로 대입해보자. 위에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를 대입해보자. 요거를 정리 좀 해보세요. 요거 정리하면 요게 40이 되는데 40. 다시 2를 나눠. 그러면 k 절대값 마이너스 k는 40, 20 이렇게 2를 나눴다 지금. 그 다음 이 방정식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배웠잖아. 절대값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했냐면 바로 한꺼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k가 이런 수일 때 하나 풀고 k가 이런 수일 때, 그래야 절대값을 풀 수가 있어.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보다 이상일 때 하나 풀고 0보다 작아지고. 그럼 요거는 무슨 말인데, 내가 이거를 만족하는 k를 구하는데 요런 수 중에서 구하는 거야. 자,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k는 뭐라 써야 돼? 그냥 k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 3의 절대값, 이거는 그냥 3하고 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건 그냥 k가 돼. 빼기 k는 20.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럼 k가 음수이지. 음수일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이걸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면 안 되겠지. 부호 바꿔줘야 돼. 부호를 바꿔줘. 그래야 이게 3이 돼. 그래서 k 그냥 쓰면 안 돼. 부호를 바꿔줘. 절대값 k는 이렇게 나. 그리고 뒤에 또 마이너스 k가 20. 그럼 이 k가 2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2. 자, k가 음수라는 조건 맞지? 그래서 이 k 값은 마이너스 11. 19번은 좀 어렵다, 그제? 19번은. 어려운데, 그래, 어렵다고 다 넘어가 버리면 안 되고, 그렇다 해가지고 설명을 듣는데도 이해를 못할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이제? 조금은 어렵지만, 이런 걸 자꾸 풀어봐야 돼. 특히 절대값 붙은 거. 절대값 붙었다 해가지고 자꾸 어렵게 생각해서 나중에 자꾸 피해 댕기면 계속 절대값 어려워요. 절대값이 나오면 그냥 설렁 풀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푼다는 그런 형태로 깔끔하게 딱 풀어야 돼. 그래야 절대값이 딱 정리가 돼. 안 그러면 절대값이 자꾸 어려워진다 했다. 자, 그 다음에 근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근의 표현법.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고 두 근의 b가 이렇다 이렇게 됩니다. 두 근의 b가 이렇다. 그러면 두 근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표현하는 방법만 이야기합니다.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그럼 두 근을 2, 3 이렇게 쓰면 돼? 안 되지. 그거는 b라는 말이 아니잖아. 그 값이고. b가 2대 3일 때는 두 근을 2알파, 3알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에 쓰는 게 아니고 두 근을 2알파, 2베타. 그럼 요 표현법 꼭 알아야 돼. 요 표현법을 꼭 지금 하는 지금 예제들은 다 이런 표현법을 이해할 수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두 건의 b가 이렇다. 여기서뿐만 아니야.
다른 단원에 가서도 B가 2대3이다 하면 두 수를 2K, 3K 이렇게 둘 수 있어요. 알겠지? B가 그렇다면 그렇다. 이제는 이거 아파트 말이야. 여기 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건이 알파, 베타다. 이거하고 같은 거야. 이제 이게 알파, 베타다. 이게 두 건이에요. 자, 그러면 두 건을 더하면 K 플러스 1. 두 건이 합이니까. 이제 두 건을 곱하면 그거는 K가 됩니다. 정리할게. 5알파가 K 플러스 1이란 말이고 6알파 제곱이 K다 이 말이야. 6알파 제곱이 K. 자, 이런 식은 이 식은 방정식이야, 부등식이야? 당연히 방정식이지. 문자도 두 개, 식도 두 개 있네. 이런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이다. 연립 방정식. 그럼 연립 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잖아. A 더하기 B는 2, 2A 마이너스 B는 5, 뭐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자, 이거 풀려면 우리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나? 자, 이거 만약에 풀으라 했어. 그럼 어떻게 푸는데? 1식, 2식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더하지. 이거 보고 더해서 안 푸는 사람 없을 거야. 왜 더했겠나를 생각해봐. 뭐 때문에 더했을까, 이거는? 왜 더했는데? B를 없애려고. 무슨 말 이해되나? B를 없애려고. 자, 그래서 연립 방정식 원리를 잘 이해하면 쉬워. 안 그래버리면 연립 방정식도 어려워. 연립 방정식은 문자가 여러 개 있잖아, 그지? 문자를 자꾸 소거시켜 나가. 문자를 한 개가 있는 식으로 자꾸 고쳐준다. 문자가 하나가 있는 식을, 문자가 하나가 있는 식은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자, 우리 인수분해 같은 거 다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더 배우면 3차 방정식이든 4차 다 풀 수 있어. 문자가 한 개가 있어. 근데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버리면 흐름은 안 쉽다.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으면 다 풀어낼 수가 있어. 자, 연립 방정식은 뭐 하는 거라고? 문자를 없애주는 거야.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를 한 개가 있는 식으로 고쳐준다 이 생각. 이해될지 무슨 문자 하나 있는 거 우리 2차 방식 다 풀잖아. 자, 여기서 봐. 잘 보면 봐라. 문자 하나를 없앨 수가 있어. 무슨 문자를 없앨까? K 없애기 때문에. K가 6알파 제곱이니까 이 시간 5알파는 K가 6알파 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니까 K가 없이 문자가 하나만 있는 식이 맞는 거지. 이게 원리야. 연립 방정식은 제일 기본적인 원리는 문자를 소거한다는 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 푸는 거야.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에요. 자, 2, 3은 6, 1, 1 마이너스, 그럼 알파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 알파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 자, 알파가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알파를 찾는 게 아니고 모든 실수 K 값을 구해서 그걸 곱하라 이 말이야. 이제 K 값 찾는 거야.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면 어디 넣어야 돼? 여기 넣으면 쉽겠네. 알파를 2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6 그럼 2분의 3이 되네. 알파를 3분의 1을 넣어버리면 6 곱하기 제곱하면 9분의 4니까 3, 2는 6, 3, 3은 9,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K값이 두 개가 나와. 그런 K값들을 곱하라 했으니까 마지막에 값 처리만 곱했더니 4가 돼. 요게 더 편하다 싶으면 여기 넣어도 되고 아무 때나 하여튼 하나의 문자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 값 찾아내. 20번 다시 두 건의 B가 2대3이다. 그러면 두 건을 알파, 베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2알파, 3알파라고 표현한다. 됐지? 그 다음에 421. 건을 계속 그렇게 표현만 할 수 있어. 두 건의 차가 2다 이렇게 합니다. 두 건의 차가 2다. 그럼 두 건을 어떻게 쓰면 차이가 2가 난다. 또 한 건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거는 알파 플러스 2다. 이렇게.
또는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돼. 그러면 요 두 개의 차이가 뭔데? 큰 건에서 작은 거를 뺏는 거, 요 차가 2가 된다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요 표현만 하는 것만 이해하고 표현. 아까는 우리 2알파, 3알파 썼잖아. 그렇게 표현하듯이 여기는 알파, 알파 플러스 그런 표현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알파, 베타라. 그럼 끝났지 뭐.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곱하면 m제곱 마이너스 2m이 됐다. 계속 똑같아. 근거계수.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 근데 지금은 두 건을 알파, 베타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b가 2대 3이다. 그래서 2알파, 3알파. 차가 2더라. 그럼 한 거는 알파라면 다른 거는 알파 플러스. 모두 사람 알파 마이너스에도 가. 그럼 똑같은 말이야. 자, 여기서 보니까 2알파가 마이너스 4가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이제 알파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으면 m제곱 마이너스 2m인데 이 알파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0 돼버리지. 이게 0이 됐다. 그래서 m은 0 또는 2가 돼요. 자, 그런 실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합을 구하면 2. 합을 구하면 2. 여기서 봐라. 바로 합을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합을 구하라. 2. 분각해서. 합을 구하라. 2. 그걸 구해놓고 합을 구하라. 더해서 2. 그게 아니고 이 식에서 두 건의 합은 분각계수한 게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2. 됐죠? 지금 중요한 게 뭔데? 이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말이 중요한 게 요 말이. 두 건의 차가 2다. 그럴 때 그건을 어떻게 표현하나? 두 건의 b가 2대 3이다. 그럴 때 그건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것만요. 그럼 이제 그렇게만 표현해버리면 돼. 이 표현만 할 수 있습니다. 두 건이 연속인 자연수다. 그럼 두 건은 뭐라 할까? 알파, 알파 플러스. 자, 그리고 이때는 알파는 자연수 돼야 되지. 알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속인 자연수는 그럼 이게 이제 알파, 베타. 그럼 두 건의 합, 두 건의 곱, 쓰면 또 똑같습니다. 자, 23번 이 표현 앞으로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표현을 딱 보고 보자마자 이런 걸 그냥 내가 내서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돼야 돼. 자, 어떻게 됩니까? 두 건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 두 건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 그럼 선생님 숫자를 한번 써볼게. 7하고 마이너스 이런 거. 두 건의 절대값은 같고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그럼 이런 수는 무슨 특징이 있을까? 5나 마이너스. 하나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 됩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 이해됐지? 절대 이제뿐만 돼.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다르다 할 때는 두 수를 더하면 0이다. 이 말을 그렇게.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알파, 베타도 0이 되면 안 돼. 더해서 0이 되는 건 0 더하기 0도 있잖아. 근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그리고 부호가 항상 다르잖아, 이거. 부호가 다르니까 뭘 더 붙여줘야 돼? 알파, 베타는 음수다. 요 조건이 맞아. 그래서 이건 절대 잊어먹지 마. 지금 오늘 했던 표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23번. 그 다음 중요한 게 그 첫 번째 1번 문제. 두 건의 B가 그렇다. 자, 그러면 두 건의 합이 0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m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6. 요게 0입니다. 자, 두 건의 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 나누기 3 이게 음수예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자, 이거는 부등식이니까 범위가 있는 거고 방정식이니까 값이 있지. 자, 여기 보자 또 이런 것도 봐. 정확히 이해해야 돼. 이 분수가 0이다 해서 분수가. 자, 우리 분모는 0이면 되는데 이거는 어디를 보든 뭐 무슨 단원하고 관계없어. 분수가 될 때 분모는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그럼 어떤 분수가 0이라는 것은 요 분자 요게 0이다 이 말이야.
이게 0이라는 말은 요게 0이다 이 말이죠. 됐지?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해버리면 2, 3은 6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n은 마이너스 3 또는 2 두 개야. 이 두 개를 또 덜렁 답을 쓰면 안 되고 곱이 음이다 하는 조건 하나 더 있다 그지? 요거 풀어봐. 양변에 3 곱하고 그럼 m은 1보다 크지. 그래서 m은 2가 된다.